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의회는 오늘 오전 3시 41분경 밤샘 회의 끝에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당선됐다고 인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는 애리조나주 선거인단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상원과 하원이 각기 토론을 가졌지만 갑작스런 소동으로 일시 정회했다가 속개됐고 이후 펜실베니아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지만 표결 끝에 이의제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해리스 후보 측이 306표, 트럼프 펜스 후보 측이 232표를 얻은 것으로 회의는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인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보좌관인 댄 스캐비너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임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논평을 전했습니다. NBC 워싱턴 방송은 어제 의사당 주변을 둘러싼 시위대 중 일부가 조 바이든의 선거인단 인준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로 건물을 습격해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의사당 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한 여성은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공군 베테랑으로 애슐리 바빗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격 당시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에 따르면 추가로 여성 1명과 2명의 남성이 의사당 주변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이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폭동과 관련해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아침에 선포한 비상사태를 15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잠그고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 두 회사가 취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는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새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3개를 삭제했는데 그중에는 시위대를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동영상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트위터는 이 동영상의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거짓 주장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24시간 동안 게시물을 올릴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 일명 PPP 대출 신청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곧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2차 모집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원하려는 중소기업은 지금 서류 준비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케어스 액트를 통해 1차 PPP를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않은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 $200만 달러까지로 제한되며 50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PPP 자금을 소진하고도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크게 받은 기업들에게는 2차 PPP 신청 기회도 주어집니다. 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2020년 중 어느 기간이든 한 분기에 25% 이상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어제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는 미국을 구하라 행사가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정호경 트럼프 대통령은 강단에 올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겪었다며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의 폭도가 난입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고통받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서 빼앗아간 부정선거였지만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되고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주류 언론들은 친트럼프 폭도라고 보도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이들을 안티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폭도로 묘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날 수십만 명의 군중이 DC에 모여들었고 사건 당시만 해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점, 의사당에 난입한 이들은 마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트럼프 깃발을 든 인물도 있었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반면 안티파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줘서 시위대가 의사당 건물을 둘러쌀 수 있었다는 점, 건물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려는 사람들을 밖에 있던 군중들이 저지한 점, 의사당에 침입한 이들이 바이든을 지지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5일 조직범죄 행위에 따른 안티파 관련자 불인정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안티파 운동가들은 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기업주들을 잔인하게 공격해왔고 우리 지역 사회가 수십 년간 소중히 여겨온 역사적 명소를 파괴했다면서 이러한 폭력과 무법천지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현재의 국내 테러리즘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대통령은 테러 조직과 관련된 외국인과 범죄 행위를 의도하는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연방법에 비추어 국무장관과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이 안티파 운동가들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일까지 78만 7천 명의 미국인들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박스 비즈니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레피니티브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인 80만 명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거의 4배에 해당하지만 3월에 처음 자택 대피령이 발령되었을 때 도달했던 700만 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박스뉴스는 전했습니다. 5일 실시된 조지아주 상원 결선 선거 개표 결과 33살의 존 오서프 후보가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을 상대로 0.8%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이내의 승부이기 때문에 퍼듀 의원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승리가 확정되면 오서프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라파엘 워녹 후보는 켈리 래플러 의원을 상대로 1.2%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고 언론들이 앞서 보도했습니다. 래플러 의원이 아직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승리가 확정되면 워녹 후보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명의 민주당 후보가 상원 선거에서 승기를 잡음에 따라 이제 연방 상원은 어제 의회에서 인증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까지 더해 민주당이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10년 만기 재무부 수익률이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과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상업부동산 투자회사인 CBRE가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1월 5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 2자리가 모두 민주당의 승리로 발표되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왔습니다. CBRE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1031 익스체인지 철폐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소멸될지 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이 더 널리 퍼지면서 올해 1, 4분기에도 4.5%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연방 하원, 연방 상원 합동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지켜보신 분들 많이 갑갑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지켜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좀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어떤 분들은 또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1월 20일이 되어서 누가 선서식에 선서를 하느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느냐, 이거 봐야 그때 가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1월 6일날 선거인단 인준 절차에서 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인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월 20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예전에 이미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부정선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제시가 됐고 진짜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증언록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정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을 내놨고, 그리고 또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여기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많이 있다. 수십만 표가 사라진 흔적이 보인다. 수만 표가 사라진 흔적이 보인다. 절대 투표할 수 없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나온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그리고 자료들이 계속 제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포렌식 감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포렌식 감사 결과가 오차율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오차율이 무려 60%가 넘는 오차율이 나왔다. 이 기계를 통해서 나온
그 선거 결과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나왔고요. 또 조지아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시연을 해주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투표지에 있는 것들을 읽어드린 내용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애타하고 지금 화가 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도 지금 소송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증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분들도 이 활동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증거 확인을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각 주의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그냥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된 것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 더 이상 우리가 뭐 해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릴지, 아니면은 지금 주 내에서 제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헌법을 어긴 문제라든가 불법 선거 부정투표가 이루어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재판단하는, 평가하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화당이 진정한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정말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인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인증,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i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i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결국에는 선거인단들이 다 인준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애리조나주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의제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나와서 상하원이 서로 간에 토론회가 벌어졌고 그리고 각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그냥 주 정부, 주지사가 보내온 선거인단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각 주의회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주의원들이 요청을 했었죠. 우리 주에서 선거인단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거인단 개수법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나온 것이 처음에 애리조나주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상하원 나뉘어가지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상원에서 상원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원 5명, 상원 5명, 대법관 5명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1800년대에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 선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제기가 되어져 있는 불법 선거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의회 차원의, 연방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안이 처리가 되기도 전에 의사당 안에 폭도들이 진입하는 바람에 이 얘기가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아쉬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과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진짜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의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그 구성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그 안에는 민주당 쪽의 의원들, 공화당 쪽의 의원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시간만 지내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갑자기 폭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 안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쉽더라도 아쉬운 대로 그냥 그렇게 크게 의지할 건은 아니었었다라는 점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폭도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 의사당 안으로 쳐들어간 것이 어제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의사당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1명이 나왔고 의사당 밖에서 사망한 사람이 3명이 나왔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사당 안에 취재기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신원이 공개가 됐죠. 애슐리 바빗이라는 이 공군 베테랑, 전직 공군에서 일했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그날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여성은 비무장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무장하지도 않은 그런 여성에게 왜 총을 쏘았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그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누가 봤을 때에는 친 트럼프 행동대장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봤을 때에는 누군가한테 마치 볼모로 잡히듯이, 인질 잡히듯이 그렇게 잡혀있다가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위 파악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찰 당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또 궁금한 점은 의사당 밖에서 사망한 3명은 왜 그럼 사망했는지, 그러니까 그 원인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들은 또 누구인지 이런 것도 지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공격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친트럼프의 폭도들이다, 친트럼프 폭도라고 아예 공격 포문을 딱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서 마치 그 의사당 침입을 한 그런 사람들로 지금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절대 폭력은 안 된다, 기억해라라는 말까지 합니다. 기억해라,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그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동영상에도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 must,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그런 영상을 트위터는 삭제해버렸죠. 이미 6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 삭제를 해버렸죠. 하여간 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 빅테크들이 철저하게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까지 그 수위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선거인단 개표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나오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증명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든 쪽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했었죠. 트럼프 진영에서 어떤 트럼프 진영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라는 논리를 아주 거세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가 뭐였냐, 그 회사에서 밝힌 성명에 따르면 그 동영상 내용 중에 부정선거였다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영상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내가 아주 엄청난 차이로 이겼는데, 랜드슬라이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런 걸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바이든 진영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였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선거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위터는 그냥 밑에다가 이것은 가짜 정보일 수 있다라는 태그만 달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삭제를 해버리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한 동영상을 삭제해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이죠. 페이스북도 가세했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점잖게 그냥 계속 내비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이 트럼프 캠프 측의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24시간 동결해서 거기에 새로운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는 입막음을 한 것이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 이 발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 갖다가 사기업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230조 조항을 들이대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은 받지 않는, 그거로 인해서 소송을 당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런 면책 조항을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따지고 올라가면 다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기해서 이제 진보 진영 쪽의 공격,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대한 공격, 그리고 보수 진영에 대한 공격, 특히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거기다가 또 공격까지 받게 되면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쫄지 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 언젠가는 세상을 옳은 길로 바꿔놓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뭐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선거한 거 확실하니까 그냥 계엄령 내리고 군 동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택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한 진정한 혁명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어떻게 개인적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폭군처럼 폭압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계엄령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나서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적인 지지가 없이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회는 더 큰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노력은, 이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2년 전을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았던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민주당 하원이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과정에 이제 중간에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는데 죄가 없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밝혀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밝혀지지 않았죠.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밝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스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벌어진 성향이 조금씩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내고 수사해 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상대방 측에서 이거 조작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반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밀러 특검 같은 경우에 러시아 스캔들에 문제 없다라는 발표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발표가 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진짜 부정이 있었다라고 밝혀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증명을 해냈을 때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진짜 그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나와주고 인정받는 그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좀 든든하게 가지셔야 하는 것이고요. 부정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밝혀지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밝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숫자가 비록 조금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어쩌면 좀 줄어들지는 몰라도 하지만 끝까지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사실 진실은 밝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이 진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월 5일, 그러니까 이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행사가 열리기 전이죠. 선거인단 개표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행정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메모랜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각서라고 보통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무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을 대상으로 내린 명령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안티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티파와 소통하고 있는 범죄 조직 이것 좀 리스트업 제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안티파와 관련이 돼가지고 안티파를 지원하고 있는 혹시 해외 쪽에 범죄 조직이 있다면 그거 파악해라. 그리고 그 해외 조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안티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주류 언론사에서 이걸 뉴스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행사를 하루 앞두고 안티파를 차단하는 안티파들 해외에 있는 안티파 지원 조직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왜 내렸을까?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많은 분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라고 막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자신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가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치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밥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죠. 그리고 뭐 밋 롬니 의원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원을 지키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2022년, 2024년 선거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일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 일보 후퇴하는 것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그런 지금 셈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셈법이기는 하죠.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이게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이 문제에는 그런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셈법이 돌아가서는 결코 옳은 결론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정당 정치라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색안경을 낀 시각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진실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래야 훨씬 심플하게 일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처음부터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정치판에서 좀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저는 감히 정치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 사람은 어차피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감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말이 통하지가 않아.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어. 차라리 민주당 쪽하고 얘기해서 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그냥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는 상원 회의 때 모두 발언해서 그런 말을 하죠. conspiracy, 음모론이다 이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잡음들이 있다.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매번 선거 때마다 어차피 잡음들은 있다. 그런데 그런 잡음 수준의 이상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음모론으로 다 치부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 이상 수준으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번에 부정선거가 너무나 크게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음모론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상원에서 표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법원도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의회도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주 행정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연방행정부, 그것도 이제 불과 한 10며칠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진 연방행정부만이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의지와 기회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국민들. 분명히 부정이 있었는데 왜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이 상하원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의회의 존립, 정당 정치인의 자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정헌법 12조보다는 이 선거인단 개수법을 더 우선한다라는 본인의 그 법적 해석을 지켰다. 그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거인단 투표에 들어가서 상하원 나눠가지고 회의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 나올 게 뻔하다. 이 얘기 진작에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펜스 부통령한테 그러지 말고 주의회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조차 이제 펜스 부통령은 그것은 지금 헌법이나 이 법규가 미국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선거인단 개표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있었던 일들은 대통령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대한 절차상의 일들이지 이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에 관련된 일은 아니었다. 결국에 우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결국 이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 부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자,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가 끝난 뒤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하죠. 그런데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트위터가 계정을 막아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로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 소셜미디어 쪽에 홍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보좌관의 계정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홍보 보좌관 댄 스캐비노라는 이 보좌관의 트위터 계정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n though I totally disagree. 내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그러면 본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Nevertheless, there will be an orderly transition on January 20th. 그러니까 1월 20일 날 orderly transition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월 20일 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20일 날 취임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orderly,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 선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취임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I have always said we would continue our fight to ensure that only legal votes were counted. 단지 합법적인 투표만이 계수되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항상 말해왔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비록 이것이 대통령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의 끝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를 저희가 얼핏 들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났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의 처음 시작이 while this represents, 그러니까 while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It's only the beginning of our fight.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결론은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 이것이 나의 임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지만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것뿐이다.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To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투쟁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명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승복하는 성명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졌다, 바이든 축하한다,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 때 아주 잘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미국을 제대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죽이기 이 공세가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수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겁낼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진실들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진실은 사실 많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져 있는 이 진실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지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죠. 동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켜보자고요. We'll see what happens. 그러니까 지켜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진리가 드러나고 진실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기조가 있습니다. 생각의 기조,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지켜질 것이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조지아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끝났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개표가 지금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개표 최종 결과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공화당의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을 0.8%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존 오소프 후보는 이제 약관 33살의 나이인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 의원이다. 이런 기록을 가진다고 하죠. 그런데 0.8%포인트 차이다. 조지아 주법상 1% 이내에 표차가 나는 경우에는 후보가 요청을 하면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비 퍼듀 의원이 재검표 요청을 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승복 선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은 퍼듀 의원뿐만 아니라 켈리 레플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리 레플러 의원을 상대로 해서 나섰던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도 이겼는데 1.2% 차이로 이겼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개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문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비슷한 현상들. 개표를 하면은 당연히 숫자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개표하는 숫자니까 자꾸 한두 개 개표를 하면 할수록 숫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이게 퇴보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숫자가 이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포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그런 것이 ABC 방송 생방송 중에 포착이 됐다. 그랬더니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인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불렀던 갑자기 바이든 표가 쫙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좀 곤란하다. 이거는 의혹 제기고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암담한 것이죠. 이 미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해지는 것이죠. 자, 조지아주의 지금 북부지검 지검장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지검장, 이번 투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주 국무부에는 이런 조사를 우리가 지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조사를 할 의지조차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번에 북부지검장이 된 검사장이 검사들을 좀 동원해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